네, 안녕하세요. 로마 형체입니다. 예, 오전에 우연히 포로로마로 들어오다가 미션 임파서블 촬영지 쫓아다니면서 힘을 좀 뺐더니 조금 힘이 쭉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마노 안에서 콜로세움을 바라보고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찍고 이제 나가서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서 또 영상을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 콜로세움 지어지게 된게 AD 69년에 베스파지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등극을 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죽고 68년입니다. AD. 이제 황제가 연이어 3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혼란기를 틈타서 이 베스파지아누스가 예루살렘 총사령관으로 가 있다가요. 이제 로마로 들어와서 그 반란을 쓸어버리고 이제 최고 통수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로세움 지어지기 전에는 콜로세움 포함해서 포로로마노 일부, 팔라틴 언덕, 그리고 콜로세움 지금 뒤편 쪽까지 네로 황제의 궁궐 안이었어요. 그래서 궁궐 안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대요. 그 저수지 자리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지아누스가 로마가 이제 네로 황제로 인해 가지고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심 쓰듯이 나 베스파지아누스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민들한테 강제로 탈취했던 땅을 다시 로마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어놓은 게 바로 이 콜로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강제로 이제 땅을 탈취했다는 것은 로마가 그 대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화재 사건까지는 이제 황제가 그래도 대처를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들을 불에 탄 지역의 땅들을 헐값에 이제 사들이면서 이제 그게 이제 로마인들의 원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콜로세움이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을 한 10만 명 잡아왔다고 그래요. 어떤 책자는 4만 명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유태인들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콜로세움을 지었다는 또 이야기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동력은 조금 이용했겠지만 사실은 이건 노동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로마의 군단들이 그러니까 그 로마 그 군인들이 다 이제 도로교통이나 아니면은 공사를 대형 공사를 다 군인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숙달된 그 숙련병들에 의해서 이게 지어지게 됩니다. 예, 그 콜로세움 입구 쪽에 꽤 사람들이 좀 줄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콜로세움의 이름은 이제 그 콜로수스라는 이름에서 콜로세움이 이제 와전이 된 건데요. 그 콜로세움 앞쪽에 네로 황제의 황금 동상이 큰 게 한 40m, 한 39m 정도 되는 동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상은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로마 시민들이 싫었겠죠.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콜로수스라는 말에서 콜로세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지금 이제 화면에 정중앙에 큰 나무 두 그루 지금 서 있잖아요. 그 옆으로 사각형의 이제 기단처럼 이렇게 보인 부분, 이 자리가 네로 황제의 황금 동상이 서 있었던 기단 자리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 황금 동상이 대략 한 39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콜로세움의 높이가 한 50m 정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큰 황금 동상이 여기에 서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황제가 죽고 나서 그걸 이제 로마 시민들이 이제 철거해 버리고요. 그래서 콜로수스라는 말에서 콜로세움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콜로세움 앞에 줄이 상당히 이렇게 좀 있네요. 저도 이제 물론 예약은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좀 미리서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이 한 12시 정도 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이 평일인데도 상당히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선문 하나 보이네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자기 정적했던 막시엔투라티우스라는 황제를 누르고 승리를 하죠. 그래서 그 승전 기념으로 어제 이 개선문을 이렇게 세우게 된 거고요. 예, 오른편 아래쪽에 혹시 사람들 보이세요? 지금 그 발굴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팔라틴 언덕 쪽인데, 그래서 그 고고학과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겠죠. 그래서 코로나 와중인데도 이렇게 발굴 작업은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콜로세움 안으로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검색대 맞고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기다리진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회랑인데 아치의 향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문과 문 사이를 아치로 연결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또 그 내부로 들어가는 계단으로 연결되는 아치. 그래서 가로, 세로, 그 십자 아치가 교차가 되죠. 그러면 이제 지붕의 무게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건축적인 또 특징이 이렇게 보이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위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니 전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쭉 펼쳐놓으면 1층 아치 80개, 2층 80, 3층 80개. 이제 먼저 건설이 되고 공연을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4층만 따로 나중에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개가 대부분 다 문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 대충 이제 설계 도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파른 객석의 경사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4층 끝에는 이제 더울 때 배에 돛을 씌워가지고 이거 벨라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씌워가지고 이제 그 도명구장처럼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네요. 예, 콜로세움 운동장 지하에는 이제 검투사 대기실, 맹수들, 우리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승강기. 물론 이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인데, 그래서 수십 개의 엘리베이터가 장착이 되죠. 그래서 글라데이터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검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사자, 호랑이 막 튀어오르는 모습이 재현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시설들이 다 있었다고 그러네요. 네, 앞에 조형물이 이제 그 수동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던 구조물들입니다. 네, 콜로세움을 옆에서 자른 측면도 이고요. 오른편의 자료들은 지금 이제 콜로세움 안에서 경기가 있을 때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불 피어 있는 거 보이세요? 중간중간에. 예, 보시면은 숯불 같은 거 피워가지고 이제 그 바베큐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장사해서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면은 또 이제 와인을 먹다 보니 또 한 잔 거하게 들어가시면 서로 이제 막 주먹질하고 다투는 모습도 그리고 옆에서 뜯어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또 콜로세움 안에 있었네요. 예,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야구장에 가서 이렇게 바베큐 해 먹는다는 거 상상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는 그게 이제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모습이죠. 자료가 콜로세움 안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한번 오시게 된다면은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콜로세움 완성됐을 때 이제 기념 주화들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 전시된 자료는 이제 로마 멸망 후로 콜로세움이 완전히 그 지진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세 시대 때 프란지파네라는 한 귀족 가문이 자기들의 요새처럼 이렇게 탑집을 지어 가지고 사용했다는 자료네요. 네. 그리고 또 한때는 아치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제 월세처럼 이렇게 세를 줬다는 또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때 벌어졌던 콜로세움입니다. 여기 이 자료는 이제 벨라리움 배의 도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씌워만 넣으면 안 된답니다. 씌워주고 걷어주고 또 해줘야 되는데 나폴리의 해병대 특수부대 약 1000명 정도가 이쪽에서 상주를 해서 이 작업을 이렇게 수행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또 통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또 장치까지 이용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밖으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이게 콘크리트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제 쌓기 위해서 양옆에 붉은 벽돌들을 이렇게 이제 쭉 쌓아 올라가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또 벽돌 굽는 방법을,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페르시아나 이나 다른 제국에서도 붉은 벽돌은 사용을 했지만 그 말려서 강물에 말려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로마인들은 그걸 이제 구워낼 줄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도도 세고 오래 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벽돌을 양옆으로 쌓아가지고 중앙에다 콘크리트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석회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석회석이죠. 석회석하고 그 다음에 또 화산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부어가지고 시멘텀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시멘트의 원재, 물론 재료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콘크리트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대리석을 딱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대리석 건물 같지만 실제로는 이 건물들은 이제 콘크리트 기법으로 둥그런 원이 아니죠. 계란 같은 타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축, 짧은 축, 이제 그 긴 축이 156m, 짧은 축은 이제 88m 정도가 되고요. 5만 5천 명 정도 수용이 된다. 근데 입석까지 하면 7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위에 대리석은 다 뜯어가 버리고 그 뜯긴 것만 이제 남아있다. 그래서 더 이상 뜯어갈 수 없는 돈 안 되는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하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반인들한테 2층까지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예약을 하면 가능해요. 근데 개인으로는 안 되고, 저도 한번 이제 들어갔다 왔었는데, 이게 이제 이 그룹인 경우는 반드시 또 개인을 예약을 하더라도 이제 가이드와 같이 겸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올라갔더니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가파른 경사각 때문에 이게 현대 건축으로는 뭐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과연 2000년 가까이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학자들이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의 콜로세움이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앞에 타원 형태 위에다가 나무 판때기를 쫙 이렇게 씌우죠, 운동장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한 40cm 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래 위의 경기장, 그게 아레나라는 뜻이, 아레나가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미로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시설물들이 이렇게 있었던 흔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일부 지금 그 나무를 깔아놨죠. 변 조그맣게.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게 나무가 쫙 운동장 전체에 씌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 위에 모래가. 그리고 하얀 데에서 일부 지금 복원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가 남아 있으면 참 멋있었을 건데 이제 너무나도 아쉽네요. 그래서 이 잘 나가던 이 경기장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392년에. 그리고 이제 기독교 를 믿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검투를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승에 의하면은 한 수도사가 검투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더래요. 그래서 이 야만적인 경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이제 그 돌로 그 수도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경기장이 이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다가 6세기, 7세기 때 연이어 2번의 지진을 이렇게 맞으면서 또 뜯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습이 현재 콜로세움의 모습이고요. 네, 베네딕투스 14세 교황님이 이제 성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활절 3일 전, 이제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교황님이 여기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이제 고난의 길이라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행사를 꼭 하시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경기의 종류가, 오전에는 이제 검투사들하고 맹수들의 시합, 그 다음에 오후에는 글라디에이터에서 나왔듯이 검투사들끼리의 시합이었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아마도 사형수들 사형시키는 시간, 그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순교당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각 층마다 또 앉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겠죠. 1층은 황제와 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의 사신들이. 그다음에 2층은 당연히 이제 귀족들이 앉았을 거고요. 그리고 3층은 이제 평민 남자들, 그리고 4층은 이제 노예들이 아마 앉았을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미로처럼 얽혀진 그 지하에 내려가면은 그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작동을 시켰던 구조물들이 희미하게나마 좀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적들이 지금 미로처럼 엉켜서 보이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또 객석과 객석, 그러니까 1층과 2층, 2층과 3층, 이 사이사이가 사람이 다니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 통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이렇게 가파라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까 1층 아치가 총 8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80개가 몇 개만 빼고 대부분 다 문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지정 자세였대로 그래서 몇 번 문으로 들어가서 몇 번 좌석에 앉으세요. 그래서 하나의 5만 5천 7만 명 정도가 한 30분 정도면은 입장이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 체제를 갖추고 운영을 했었답니다. 다음에 오신다면은 입장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입장을 하셔가지고 지하나 또 저 3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훨씬 더 감동이 그 깊이가 더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콜로세움 2층 발코니에서 내다본 모습이에요. 저 멀리 팔라틴 언덕의 모습이 보이네요. 왼편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계산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 제일 처음 도입부 콜로세움 전체를 찍었던 장소가 바로 저 앞쪽에 위에서 찍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마 형체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차오차오.